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소 시스템 코리아 수윤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웨비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공기조화 시스템 유동 해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웨비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웨비나의 아젠다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드리고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대한 제품 데모를 또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솔리독스는 설계 모든 단계를 위한 직관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구 설계를 위한 솔리독스, 그리고 전장 설계를 위한 솔리독스 일렉트리컬이라는 CAD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솔리독스에서 만들어진 어떤 3D CAD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내용들을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CAD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내가 작성한 설계가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검증을 해볼 수 있는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3D CAD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작업들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이 솔리독스 컴포저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제품 매뉴얼이라든지 작업 지시서 그리고 또 사용자 매뉴얼 이런 어떤 제품과 관련된 문서들을 쉽게 작성을 해줄 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컴포저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품질 검사 관련된 문서들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리독스 인스펙션이라는 제품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된 3D CAD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렌더링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솔리독스 비주얼라이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드로잉즈 같은 경우에는 솔리독스 파일들을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무료 뷰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래프트 사이트라는 제품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D CAD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애들이 이 2D CAD 소프트웨어인 드래프트 사이트는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리독스라든지 그리고 시뮬레이션 데이터라든지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이런 데이터들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리독스 PDM이라는 제품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관적인 솔루션 중에서 오늘 알아볼 제품은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제품이 되겠고요. 시뮬레이션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순차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순차적인 프로세스, 우리가 제품이 개발이 될 때 어떤 개발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품 설계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진행이 완료된 설계를 가지고 설계 검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추후에 이제 어떤 필요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겠죠. 먼저 이제 이 단계가 완료가 돼야지 다음 단계가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제품 설계는 설계자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설계에 대한 검증은 해석을 담당하는 해석 전문가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게 되면 일단 해석 전문가는 제품 설계가 완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반대로 제품 설계자가 어떤 설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 검증이 완료가 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들을 서로 주고 받아야 되고요. 또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 단계 중에 설계가 연기가 된다. 내지는 설계 기간이 연장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다음 단계인 설계 검증 단계도 당연히 연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 전체적인 제품 개발 기간이 증가하게 될 건데요. 이런 어떤 한 단계가 지연이 되게 되면 다음 단계가 지연이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제품 개발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품 개발 비용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 제품 개발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는 방법이 바로 동시병행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병행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제품 설계와 설계 검증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진행하는 주체가 동일해야 되겠죠. 만약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계자에 의해서 제품 설계와 설계 검증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 전체적인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해서 설계 검증을 통해서 통찰력을 또 획득을 하실 수 있고, 그 통찰력을 이용을 해서 제품에 대한 보다 나은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보다 이른 시점에 우리가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고요. 또 제품 개발 비용도 같이 감소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기업체에서 이런 동시병행 엔지니어링을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시병행 엔지니어링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바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이 되겠습니다. 저희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 해석을 위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이 있고요. 연류동 해석을 위한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그리고 플라스틱 파트에 대한 사출 성형 해석을 할 수 있는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트, 제품 또는 설계가 어떤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평가를 해볼 수 있는 솔리드웍스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제품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열유동 해석 소프트웨어죠.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유체이동 및 열전달 시뮬레이션을 위한 보험용 CFD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고요. 설계자가 설계한 제품에 대해서 검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동시병행 엔지니어링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유동이라든지 외부 유동, 충류, 난류 유동, 또는 충류에서 난류로 변하는, 혹은 난류에서 충류로 변하는 천이 유동, 그리고 전도라든지 대류, 복사가 혼합해서 나타나는 복합 열전달 유동에서, 그다음에 회전체에 대한 유동에서, 그리고 필터라든지 굉장히 작은 구멍들이 많이 뚫려 있는 그런 어떤 다공판에 대한 유동 해석을 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다공성 매체를 활용한 유동에서, 그리고 비압축성 유체뿐만 아니라 압축성 유체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뉴턴 유체, 그리고 비뉴턴 유체를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상 상태뿐만 아니라 비정상 상태에 대한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체와 구조를 커플링을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는 유체구조 연성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압력이 감소되면서 나타나는 캐비테이션 문제에 대한
해석도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우 시뮬레이션에는 두 가지 애드온 모듈이 있습니다.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과 HVAC 모듈이 바로 이제 두 가지 애드온 모듈이 되겠는데요.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 같은 경우에는 열 관련된 전자장치의 어떤 열 관련된 문제를 최적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애드온 모듈이 되겠고요. 줄과열이라든지 히트 파이프, 그리고 이전 컴포넌트, PCB 생성기와 같은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VAC 모듈 같은 경우에는 공기조화 시스템에 대한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애도 모듈이고요. 여기에는 고급 복사 모델과 최적도 지표를 계산을 해서 표시를 해주는 기능, 그리고 혼합물에 대한 스터디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VAC 모듈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주거하는 어떤 환경들, 그 다음에 공장과 같은 어떤 그런 제한된 어떤 공간 내부에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해서 냉각 시스템이라든지 조명 시스템의 어떤 그 유동 해석을 우리가 수행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염물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솔리덕스와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리덕스 인터페이스 내에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탑재가 되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배드인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솔리덕스 인터페이스 내에서 애드인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로우 시뮬레이션 관련된 메뉴들이 이렇게 솔리덕스 인터페이스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본 타입의 메뉴를 이용을 해서 쉽게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솔리덕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솔리덕스에서 3D CAD 지오메트리가 변경이 되게 되면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해석 모델도 자동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50파이의 파이프의 지오메트리가 솔리덕스에서 35파이로 변경이 되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50파이의 유체 영역이 35파이의 유체 영역으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D CAD 지오메트리가 변경이 되게 되면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해석 모델도 즉각적으로 반영이 돼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유체 영역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유체 영역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유체 영역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유체 영역은 설계를 할 때 모델링을 하지는 않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할 때는 실제 그 고체 영역에 대한 실제 제품의 고체 영역에 대한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동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 내부에 유체 영역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유체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수고로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이 고체 영역을 기반으로 해서 유체 영역을 자동으로 생성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고체 영역을 기반으로 해서 유체 영역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유체 영역을 또 뭐 다른 어떤 별도의 파트 파일 저장을 해서 다른 용도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체 영역에 대한 지오메트리를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떤 모델 준비를 위한
유동 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모델 준비를 위한 시간을 많이 감소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기능은 이제 파라메트릭 스터디 기능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그 제품에 대한 통찰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라든지 유동 파라미터, 여기에 어떤 유량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유체 속도라든지 이런 유동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를 최적화를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이제 두 가지 타입의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제공을 합니다. 볼 옵티마이제이션 기능과 기법과 그 다음에 화디프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치수나 유동 파라미터에 대한 어떤 베리어블을 우리가 변수를 설정을 해주게 되면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각각의 어떤 설계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설계 시나리오의 각각에 대해서 계산을 수행을 한 후에 사용자가 관심 있는 결과를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자는 그 관심 있는 계산이 완료된 그런 어떤 결과값을 확인을 해서 가장 최적화된 어떤 설계를 채택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계자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리모트 솔버 기능과 멀티코어 지원 기능이 되겠습니다. 리모트 솔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다른 어떤 컴퓨터가 있을 때 그 컴퓨터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설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그리고 멀티코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코어스를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CFD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을 하는 이제 코어 수에 따라서 별도의 금액을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시스템에 장착이 되어 있는 모든 코어를 활용을 해서 무제한으로 코어를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어 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계산 시간이 이제 계산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겠죠. 네. 그리고 다음 기능은 유체구조 연성 해석과 관련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체구조 연성 해석을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유체구조 연성 해석이라고 그러면 일단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하고 그 유동 해석에서 얻어진 결과를 이제 구조 해석의 하중 조건으로 입력을 해서 그 구조 해석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구조물의 어떤 응력 분포라든지 변이 정도를 우리가 확인해보는 그런 해석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과 소이독스의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제 유체 구조 연성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일단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한 후에 그 유동 해석을 통해서 얻어진 압력이라든지 온도를 이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으로 내보내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하중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체의 압력 그런 것들이 이제 하중 조건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유체의 압력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구조물에 발생을 하는 능력이라든지 변이 정도를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리독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주요 기능을 살펴봤고요. 솔리독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한 제품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모 모델은 사무실의 공기조화 시스템
가지고 데모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무실 내부에 어떤 그 유동해석을 수행을 해보고 그 사무실 내부에 쾌적도 지표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 사무실 내부의 쾌적성을 평가를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태양광 복사를 고려를 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태양광 복사를 고려를 하는데 일부 이제 흡수가 되도록 설정을 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태양광 복사를 고려하지 않는 이제 경우로 나눠서 좀 그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PMV, 일단 PPD를 계산을 해서 쾌적도를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경계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재질에 대한 정보를 화면에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벽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제 벽 조건을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여기에 이제 팬이 이렇게 하나 달려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정해진 유량으로 공기가 이쪽 사무실 내부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문은 대기압 상태로 열려 있는 상태로 설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유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유리창에 있는데 이 유리창은 우리가 일반 유리 재질로 설정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론 조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사람이 한 명 여기 앉아 있거든요. 네,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사람이 한 명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의 체온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열 발생률이 30W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솔리독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컴퓨터가 한 대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에서는 10W 정도의 열이 발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데모를 보시기 전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쾌적도 지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PMB라든지 PP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HVAC 시스템에서 많이 평가를 하는 쾌적도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쾌적도 지표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애드온 모듈 중 아까 제가 두 가지 애드온 모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두 가지 애드온 모듈 중에 HVAC 모듈이 있어야 이런 이제 쾌적도 지표를 계산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HVAC 모듈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제 고급 복사 모델이 HVAC 모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다 더 좀 현실적인 어떤 복사를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유리와 같은 반투명 고체 내부에 어떤 복사가 흡수가 되는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면 어떤 그 유리 같은데, 그 다음에 제품의 표면, 우리 이제 그런 이제 표면에 그 열이라든지 빛이 이제 닿게 되면 이제 반사를 시키는데, 반사시키는 정도를 또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이제 개수, 정반사 개수. 정반사는 이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빛이라든지 열이 그대로 이제 그 들어온 각도대로 이제 반사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정반사라고 그러는데 이제 개수를 적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반사와 대비가 되는 경우가 이제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표면이 균일하지가 않아서 이제 그 들어온 대로 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들어온 빛이라든지 열이 이제 정해져 있는 각도로 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자유롭게 오른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불규칙하게 반사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파장에 좀, 파장을 우리가 지정을 해가지고 파장에 따라서 복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서 계산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굴절률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쾌적도 지표를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온도에 대한 쾌적도, 환기 시스템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뭐 PMB라든지 PPD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지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기 확산 성능 지표, ADPI, 그다음에 국부 공기질 지수 LAQI, 그다음에 혼합물질 제거 효율성 CRE와 같은 어떤 지표들을 계산을 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PMB라든지 PPD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아파트라든지 사무실 환경에 내부에 어떤 그 쾌적도를 이제 평가를 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MB는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예상 평균 온열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 오른쪽 쪽에 보면 이 PMB 값은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까지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면 춥다라고 느끼는 거고요. 플러스 3이면 뜨겁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정도를 나눠서, 그래서 이제 이 값이 마이너스 3이면 차갑다, 또 플러스 3이면 뜨겁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 불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PPD예요. 이 PPD 같은 경우에는 PMB 값을, 수식 아래쪽에 나와 있죠. PMB 값을 이용을 해서 계산이 되는 그런 이제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PD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됐을 때 만족을, 어떤 쾌적성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 뭐 불만족스러운지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PPD 값이 낮을수록 만족감이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PPD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이게 이제 불만족도니까요. 그죠? 100%라고 하면 불만족도니까, 100%니까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쾌적도 관련된 지표들을 계산을 해서 사용자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어떤 이제 효율적인 어떤 환기 시스템을 우리가 주거 시스템, 그다음에 뭐 사무실과 같은 그런 어떤 시스템에 적용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혼합물 스터디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운반 유체에 의해서 이동이 되는 어떤 혼합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혼합물의 질량 분율이라든지 혼합물의 질량 유량 이런 것들 이제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부 공기질 지수 LAQI, 그다음에 CRE와 같은 지표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좀 혼합물을 시스템 내에 혼합물을 효율적으로 제거를 할 것인가, 공기의 질을 어떻게 향상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HBM 모듈에는 확장된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건축 관련된 어떤 자재, 그 다음에 펜, 그리고 뭐 시멘트와 같은 뭐 어떤 그런 재질들,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콘크리트, 자갈, 목재, 아스팔트, 뭐 타일, 그런 건축 자재에 대한 재질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적으로 많이 제공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1000개 이상의 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합금이라든지 세라믹, 금속, 수지, 접착제, 유리, 미네랄과 같은 고체 재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 데모를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덕스를 실행을 시켜 보고요.
네, 솔리독스는 최신 버전이 2016 버전이고요. 매년 새로운 버전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솔리독스 인터페이스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애드인을 시키게 되면 모델을 오픈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플로우 시뮬레이션 관련된 메뉴들이 리본 타입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추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한 그런 환경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솔리독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관련된 어떤 설정 항목들이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리독스하고 완벽하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솔리독스에서 CAD 지오메트리가 변경이 되게 되면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해석 모델도 자동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프로젝트하고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가 이렇게 솔리독스 프로젝트가 변경이 되게 되면 설정도 같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하고도 연동을 시켜서 굉장히 손쉽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그 사무실 한 칸을 이제 개인용 사무실이죠. 예, 개인용 사무실을 이게 이제 모델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환기구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이제 전기가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유리창들이 이렇게 있고요, 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책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컴퓨테이션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계산을 하기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정들은 이제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그 설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설정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주는데요.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하고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메모를 한 후에 어떤 그 솔리독스의 어떤 설정과 링크를 할 건지 이렇게 이제 사용자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정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선택적으로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 솔리독스 설정 중에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설정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택을 하신 후에 이제 단위계를 이제 설정을 하시는데, 뭐 SI 단위부터 USA까지 여기에 단위계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이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해석 타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필요한 사항들, 이제 구체 내에 전도를 고려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복사를 고려를 할 건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사를 설정을 하는데 이제 그 태양광 복사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할 건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우리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북반구에 있냐 남반구에 있냐에 따라서 또 값들이 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것들도 이제 위치를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전 세계에 굉장히 다양한 도시에 대해서 이제 측정된 그런 데이터도 되어 있고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서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지역에 어떤 이제 그 태양광 복사 값을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중력가 속도. 우리가 대류를 고려를 하기 위해서는 중력가 속도를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필요한 상태에서 정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유체를 정의를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기를 사용을 할 거니까 공기를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기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유체에 대한 재질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체, 고체, 그리고 비뉴턴 유체, 그리고 이제 압축성 유체, 그다음에 이제 실제 기체, 리얼가스, 그다음에 이제 수증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유체가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없는 재질은 이제 사용자에서 직접 이제 정의를 해서 추가를 하신 후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재질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제 기본 재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제가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그런 재질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솔리드웍스에서 정의를 하는 설계 작업을 할 때 정의 하는 재질을 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H백 모듈 같은 경우에는 건축 관련된 자재들, 그런 이제 재질들이 또 추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재질들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건축 자재들 이제 선택을 해서 사용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대표 재질을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질을 블럭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벽 조건, 기본 벽 조건을 설정을 하시고, 이제 이 벽 조건에서는 우리가 그 복사하고 그 다음에 벽의 거칠기, 이런 것도 이제 설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조건, 초기의 어떤 상태, 이제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 초기 조건이 설정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초기 조건을 잘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유동 해석에 반복 계산을 할 때 수렴하는 속도가 그 초기 조건 같은 경우에는 예상이 되는 값하고 비슷한 그런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실제와 유사한 그런 경우에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추가적으로 설정이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정의들 기본적인 대표 재질에 대해서만 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이 있고 여기 이제 책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무로 되어 있죠. 나무 재질을 정의를 해줘야 될 거고요. 의자 재질도 이제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의자 재질도 이제 그다음에 이제 창틀 같은 경우도 별도의 재질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재질은 바로 이제 이 창문이 될 것 같아요. 유리창. 창에 있는 유리가 있는데 이 유리를 통해서 태양광 복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유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이 사무실 내부에 온도가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광 복사를 고려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완전히 그 복사를 완전히 통과를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통과를 시키고 일부는 흡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예 태양광 복사를 아예 고려를 하지 않는 거죠. 유리가 아니라고. 재질은 유리인데. 재질은 유리인데 완전히 빛이 차단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세 개의 케이스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프로젝트로 세 개의 프로젝트로 나눠서 설정을 해놨습니다.
유리 이제 재질을 유리 재질을 한번 설정을 해놓은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리 재질로 이게 지금 유리 재질로 쿼츠 글라스로 해서 재질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복사를 이 복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세 개의 옵션이 있는데요. 같은 경우에는 파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투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통과를 아예 통과를 안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빛이 오는데 빛이 오는데 이 예, 유리를 여기 이 유리를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불투명이라고. 그래서 이제 불투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전히 이제 차단이 되는. 이제 그다음 이제 흡수죠. 여기 이제 흡수죠. 흡수. 업저티브 그래서 이제 업저티브 그래서 이제 흡수를 한다라는 의미고요. 특정 어떤 그래서 파장 이제 특정 어떤 이게 그 파장 유리가 흡수를 영역은 이 유리가 흡수를 한다라는 거죠.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럴 때 이제 설정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트랜스페어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명입니다. 투명. 그러니까 복사가 완전히 100%다 내부로 그 유입이 되는 내부로 유입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경우에 이런 이제 유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뭐 사무실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그리고 이제 그런 데 보면 자외선 그리고 이제 그 자외선을 뭐 차단을 하기도 하잖아요. 차단을 하는 그런 유리들을 많이 쓰잖아요.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자외선을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자외선을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빛을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이제 썬팅을 하기도 하죠. 그런 이제 경우라고 예, 그건 이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파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차단, 그 다음에 옵저티브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자외선을 자외선은 차단을 시키고 나머지는 통과시키는 우리가 이제 통과시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다음에 트랜스페런트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트랜스페런치 같은 경우에는 100%다 통과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부 흡수하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차단이 되는 완전히 이제 차단이 되는 경우가. 그래서 이 글라스의 설정을 보게 되면 글라스의 이제 설정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흡수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여기에 아까 라디에이션 같은 경우에 라디에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솔라 라디에이션을 체크를 안 했거든요. 솔라 라디에이션 값이 아예 없는 거죠. 복사를 전혀 고려를 그러니까 하지 않는 태양광 복사를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태양광 복사는 고려를 하는데 복사 고려 태양광 복사 고려하는데 이렇게 고려를 하는데 재질에서 글라스로 하고 다 이제 완전히 100%다 이제 투과를 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조금씩 이제 결과값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일부는 투과시키고 일부는 이제 흡수를 시키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재질이 정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바운더리 컨디션 같은 경우에도 설정을 실제와 유사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제와 유사한 해석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잘못되면 해석의 결과값도 잘못된 해석 결과값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실제와 유사한 값을 찾아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재질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에 아까 이 환풍기가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그 환풍기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일정한 유량으로 우리 이제 공기가 유입이 되고요. 이제 월 컨디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대기압 조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론이 있죠. 자, 그다음에 여론이 있죠. 여론 정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체온에 의해서 30와트, 그다음에 이 컴퓨터에 의해서 10와트 정도의 열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꼴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꼴을 설정하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꼴은 우리가 이제 솔브가 반복 계산을 할 때
얘가 이 값이 얻어진 이 값이 수렴이 되어 있는 수렴이 된 값인지 안 되는 값인지 판단을 하는 기준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용도는 계산이 완료가 된 후에 나중에 계산이 지정된 여기에서는 이제 값, 유체의 온도 여기에서는 이제 유체의 온도겠죠. 전체적인 어떤 유체의 온도 값을 평균 값으로 이제 설정을 해놨는데, 그러면 유체의 전체 온도의 평균 값을 수치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계산이 완료된 후에 이제 폴 플러스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 값들을 수치적인 값을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엑셀 시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계산 결과가 로드가 안 됐는데요. 계산 결과를 로드를 해서 보시게 되면 계산이 완료된 후에 이제 이 온도값을 수치적인 값으로 정확하게 21.68도다라는 수치적인 값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설정이 완료가 되게 되면 계산을 이제 계산을 할 때 호수를 설정을 해서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런을 클릭을 하면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이 완료되면 계산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보시면 드래프트 온도가 되겠는데요. 드래프트 온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순수 우리가 이제 그 초기 온도 20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래프트 템퍼러처가 0이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기준으로 설정을 했던 초기 온도 20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2도다 그러면 여기 이제 20도에서 마이너스 4.2를 뺀 값이 되겠죠. 그러면 15.8도가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그 값을 확인하시면 될 것. 이제 프로브 기능이 있는데 여기 이제 프로브 기능이 있는데 이용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지점에 값을 정확한 수치값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있던 값을 이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프로브도 그 값이 이제 애니메이션 값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에 따라서 변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영역별로 결과값을 이제 쭉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단면에 대해서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쪽 바깥쪽 영역은 지금 약 한 30도 정도 되고요. 사무실 내부의 온도는 20도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이제 그 PMB하고 PPD 값에 대해서 우리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먼저 이제 PMB 값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PMB 값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의 값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이면 여기 이제 뭐 한 마이너스 1.8 정도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 7.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이면 춥다.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면 덥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무실 내부를 보게 되면 이쪽 여기 이제 환기구가 있었죠. 여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 이제 유체가 유입이 되게 되는데요. 유체가 이제 유입이 되니까 이제 이 부분은 좀 이제 춥다라고 느껴지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8 정도니까 약간 춥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7.3이거든요. 7.3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덥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앞쪽, 여기가 이제 유리가 있었죠. 유리창이 있었는데 그 유리창 앞쪽은 덥다라고 느껴지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부는 흡수를 하고 일부는 이제 투과가 되는 그런 이제 경우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리창 앞쪽은 아무래도 이 햇빛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온도가 좀 높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덥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영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PPD 값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만약에 여기에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쾌적도를 이제 여기는 좀 덥고 여기는 좀 추운데, 내가 이제 쾌적하다라고 느낀, 좀 온도가 좀 덥네, 좀 춥네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에 앉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제 PPD 값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53%. 53% 정도니까 어떤 사람의 100명의 사람이 여기에 서 있으면 약 53명 정도는 여기 좀 추워, 여기 좀 약간 좀 쾌적하지가 않아 라고 느낀다라는 거고요. 53명이 이게 불만족스러운 그런 이제 불만족도를 나타낸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5.4%잖아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 정도만 이제 불만족스럽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여기가 더 좋은 거죠. 여기가 더 좋은 거죠. 파란색이 더 좋은 겁니다. 파란색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영역 주변을 보니까 5.1%거든요. 이제 5.1% 정도면 한 5명 정도만 이제 불만족스럽다라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좀 굉장히 우수한 그런 어떤 쾌적성을 나타내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사람이 앉아서 하고 있는데, 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 사무실이 굉장히 쾌적하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환기 시스템, 공기 조화 시스템 내부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내부를 이동해서 수행을 해보고 쾌적도 지표를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한 후에 쾌적성을 평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이제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유리창 내부, 유리창의 표면과 그 유리창 앞쪽의 벽들에 대해서 이제 온도 분포를 확인을 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리창의 온도는 낮고요. 그 다음에 유리창 바로 앞부분, 바로 앞쪽은 온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6도 굉장히 높은데요. 유리창은 이제 온도를 다 이제 열을 다 복사를 다 투과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온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제 투과된 그 복사가 여기에 이제 닿을 거니까 거기서 이제 온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그 면 플롯을, 서피스 플롯을 이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지점에 그런 결과값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아이소 서피스 플롯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정해진 영역에 대해서 정해진 값을 갖는 영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연두색 이 부분이 이제 PMB 값이 0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기 요 안쪽에 있는 영역은, 이렇게 안쪽에 있는 영역은 PMB 값이 0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는 지금 팬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요 영역은 춥다라고 느낄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값을 갖는 영역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이 이제 아이소 서피스 플러스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동 궤적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동영상으로 유체의 흐름을 이제 사실 이 유체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제 공기의 흐름을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팬을 통해서 들어온 공기들이 쭉 바닥으로 내려가서 다시 위쪽으로 온도가 이제 상승해서 대류 조건에 의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순환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사무실 내부의 환기 시스템, 공기 조화 시스템에 대한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해보고 이제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변경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연구하는 용도로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태양광 복사를 고려를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약간 이제 그 좀 다른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보셨던 거하고 좀 약간 다를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태양광 복사를 고려를 하느냐 고려를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동 해석 결과가 많이 이제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거 시스템 또는 이제 뭐 사무 환경 시스템에서 이제 이런 공기 조화 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H백 모듈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쾌적도 파라미터를 확인을 해서 이제 개선을 해 나가시면 굉장히 좋은 이제 설계 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제 세 가지 경우 있죠. 태양광 복사를 고려를 하는데 일부 흡수하고 일부는 이제 추가를 시키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복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태양광 복사를 고려를 하는데 100% 다 통과를 시키는 경우, 이렇게 이제 해석 결과를 이렇게 한 장의 슬라이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태양광 복사를 고려를 하는 경우는 이제 두 개의 케이스가 굉장히 유사한 케이스, 유사한 해석 결과 값을 얻었는데 태양광 복사를 고려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패턴의 해석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사무실 환경에 태양광 복사를 고려를 하지 않는 것과 고려를 했을 때 굉장히 다른 결과값을 얻을 수 있으니 이제 태양광 복사를 고려를 해서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해석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독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3D CAD와 CAD 시스템과 CFD에 대한 통합 환경을 제공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솔리독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리독스를 사용을 해본 사람이라면 쉽게 또 내지는 다른 어떤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본 사용자라면 쉽게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솔리독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오메트리가 변경이 되게 되면 바로 해석 모델에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 모델을 준비하는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을 누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설계와 동시에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 환경을 구축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파라메트릭 스터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최적화된 설계를 우리가 탐색을 해보고 탐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로 활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리독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개발 단계, 설계 단계에 도입을 하시게 되면 혁신적인 제품 개발이 가능해지고요. 가상 환경에서 여러 가지 설계안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제품 개발 기간을 또 감소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상 환경에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지 않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설계 안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개발 비용도 감소가 쉽게 감소될 거고요. 제품 개발 기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제품 개발 비용을 감소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점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이메일 주소와 직통 전화번호니까요. 솔리독스와 관련된 내용,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제품과 관련된 내용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소 시스템 코리아의 조윤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